안녕하세요. 이곳은 상봉역입니다. 오늘은 춘천행 급행열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급행열차는 평일에만 운행합니다.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역이 많으니까요. 타기 전에 정차하는 역 꼭 확인하고 타시길 바랍니다. 급행열차 춘천행은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출퇴근 시간대 한두 대 말고는 많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세요. 잠시 후 도심을 벗어나 열차는 시원하게 달립니다. 오늘 여행은 또 어떤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느새 북한강을 지나갑니다. 며칠 전에 강원도 지역에 봄을 시대하는 눈이 내리긴 했지만 겨울은 어쩔 수 없이 물러갑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네요. 언제 봐도 아름다운 북한강입니다. 조금 있으면 정말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이죠. 좋은 곳 많이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평역도 지나고 몇 개 역을 지나치자 목적지가 가까워집니다. 40분쯤 달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강촌역입니다. 강촌 하면 MT 장소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죠. 젊은이들 성지 같은 곳이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강촌역에서 내리면 강변에 위치해 있어 북한강 풍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2010년 경춘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구 강촌역에서 600m 떨어진 곳으로 옮겨지면서 더 이상 북한강 풍경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 강촌역은 현재 네일바이크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강촌역에서 왼쪽으로 빨간 인도를 따라 올라갑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강촌역에서 구곡폭포를 거쳐 문배마을까지 걸어볼 건데요. 강촌역 앞에서 70번, 70-1번, 70-2번 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걸어가도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주변 경치 구경하면서 천천히 걸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걸어가면 조금 전에 타고 왔던 경춘선 철거 밑을 지나갑니다. 예전에 몇 번 왔던 곳인데도 낯설게 느껴지는 게 많이 변했네요. 길 옆으로 보이는 밭은 농사 준비로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정감이 있네요. 이제 따뜻한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게 합니다. 10분쯤 걸어가면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춘천 자전거 길과 만납니다. 양쪽 모두 구곡폭포 주차장에서 만나게 되니까요. 어느 쪽 길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춘천 자전거 길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시간이 약간 더 걸리지만 이 길이 더 좋습니다. 차도 없고 평상시에도 자전거가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니까요. 이 길로 걸어가면서 여유롭게 주변 경치를 즐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른쪽으로 꺾어 오롯이 혼자서 시골 풍경을 즐기면서 걸어갑니다. 오른쪽으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왼쪽에는 농사 준비 중인 논과 밭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길 양쪽으로 뻗어있는 벚꽃과 싱그러운 새싹들을 볼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한적하고 조용한 길을 걸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주변에 예쁘고 전망 좋은 찻집도 많이 보입니다. 다리 건너 예쁘고 아담한 커피숍에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출발해도 좋고요. 예쁜 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 한번 듣고 갈까요? 이제 정말 봄인 것 같네요. 맑은 물소리가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해줍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조금 전에 갈라졌던 큰 길이 여기서 만납니다. 왼쪽으로 꺾으면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강촌역에서 성인 걸음 30분쯤이면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차차 이용하실 분은 주차요금 참고하세요. 하루 주차요금은 승용차 기준 2,000원인데요. 주차장은 넓은 편입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많이 변했네요. 주차장 지나면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입장료는 2,000원이고 춘천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상품권은 커피숍, 식당, 편의점 어느 곳이나 사용 가능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오니까 입장료도 받네요.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예전에는 주차비만 내고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구곡혼을 담아가세요. 안내판도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사랑의 다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사랑의 다리도 한번 건너가 볼까요? 다리 이름은 쌈지 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다리 건너에는 그네도 있고 조그만 공연장도 보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곳처럼 쉼터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잠깐 쉬었다 가기도 좋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카메라에 담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무엇을 이렇게나 열심히 찍고 계시나 가까이 가서 봤더니 겨울의 끝자락을 뚫고 올라온 꽃을 담고 계십니다. 저도 옆에서 갓 피어난 예쁜 꽃을 담고 갑니다. 멋있는 작품 많이 담아가세요.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돌탑 길이 나옵니다. 우리 선조들은 험한 산길을 지날 때 주변에 흩어진 돌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하나 둘 주워서 쌓다 보면 길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돌탑들이 만들어져 서로의 안녕과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런 의미로 돌탑을 쌓아 놓았나 봅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쌓아놓은 돌탑도 많이 보이는데요. 모든 이들의 안녕과 복이 가득하시길 저도 기원합니다. 길 옆으로도 돌탑들이 한참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돌탑을 구경하면서 올라가는 재미도 느껴봅니다. 출입금지 돌탑 주의라는 표지판을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나 봅니다. 폭포에 도착할 때쯤 구곡폭포와 문배마을로 가는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먼저 구곡폭포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문배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포가 가까워질수록 물소리가 점점 크게 들립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내려다보는 계곡의 멋진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여름에 와야 폭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데 조금은 아쉽네요. 드디어 봉화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구곡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폭포 아래는 아직도 얼음이 녹지 않았는데요. 구곡폭포는 높이 50m의 높이에서 9구비를 돌아서 떨어지는 폭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물보라와 숲, 그늘이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고 겨울에는 빙벽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해마다 겨울에는 빙벽 대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현재는 물의 양이 적어 폭포의 웅장함을 보기 좀 아쉬운데요. 여름철에 비 온 뒤에 오시면
폭포의 웅장하고 시원한 물보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50m면 대략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17층 이상 높이는 될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카메라에 담지 못해 현장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구곡 폭포를 뒤로하고 문배마을을 향해 내려갑니다. 조금 전에 갈라졌던 길에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준비운동 제대로 하고 신발끈 단단히 매고 출발해야 합니다. 올라가는 길이 마치 구비구비 9구비를 돌아서 떨어지는 구곡 폭포를 연상시키는 길입니다. 조금 오르다 보면 다시 꺾어지는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조금 오르면 또 꺾어지는 오르막길이 나오고요. 조금 올라가면 또 한번 돌아서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그래도 길 양쪽에 빽빽하게 자란 잣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그나마 발걸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중간중간 쉼터에서 쉬면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평지길이 나오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 가까워집니다. 구비구비 9구비를 돌고 돌아 올라온 것 같은데요. 구비구비 돌고 돌아 40여 분쯤 올라왔을까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합니다. 설마 이런 곳에 마을이 있을까 싶은 생각으로 깔딱고개를 넘어가는데요. 잣나무 사이로 정말 마을이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전쟁도 비켜갔다는 문배마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몰랐다고 하네요. 오지 중에 오지의 마을이었던 셈이죠. 마을 입구에는 백구 2마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백구들이 짖지도 않고 반갑게 꼬리만 흔드는 게 귀엽네요. 사람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 백구들이 낯설어하지도 않네요. 이곳은 10여 가구 남짓 작은 마을로 대부분이 여행객들을 위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산채 비빔밥과 직접 키운 토종닭 요리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조그만 호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2만여 평의 분지인 문배마을의 시골 풍경은 한 폭의 풍경화처럼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곳은 돌배보다 조금 크고 일반 배보다는 작은 문배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마을의 모양이 배를 닮아서 문배마을이 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수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정말 전쟁도 피해갔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옛날에는 애부와 연락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요즘은 등산객들을 비롯해 관광객들이 토속 음식을 맛보려고 많이 찾기도 합니다. 저도 점심으로 산채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식당 음식들은 맛있고 먹을만 하더군요.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차가 세워져 있어 어디로 들어왔을까 궁금했는데요. 마을 주민께 여쭤봤더니 저쪽 산 너머 인도로 차가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 임도로 넘어가면 주차장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임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저는 왜 이런 게 궁금하죠? 문배마을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구비구비 고개를 다시 넘어갑니다.
새로운 걸 많이 알았습니다. 매표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꽃피는 계절 봄에 다시 찾고 싶은 곳입니다. 주차장 왼쪽 위쪽에도 봉화산 입구 매표소가 따로 있는데요. 이 길이 조금 전에 궁금해했던 문배마을과 연결되는 임도라고 합니다. 걸어가면 2시간 조금 넘게 걸린다고 하는군요. 자동차가 어디로 어떻게 문배마을까지 들어가는지 이제서야 확실하게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강촌역 경유하는 7-2번 버스가 대기하고 있네요. 버스 타고 가실 분은 주차장 버스 정류소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궁금증도 해결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강촌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곡폭포와 전쟁도 비켜갔다는 오지마을인 문배마을 트레킹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더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